안녕하세요. 동역학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점의 운동역학 중에서도 많은 학생이 흥미로워하면서도 어려워하는 충돌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우리가 역학 문제를 풀 때 마치 장인이 도구 상자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구를 꺼내 쓰듯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원리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충돌의 모든 것, 정면에서 정직하게 부딪히는 경우부터 경사면에서 비스듬히 충돌하는 경우까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 동역학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한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도구 상자를 열고 충돌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충돌이란 무엇일까요? 공학적으로 충돌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두 물체가 부딪히면서 매우 큰 충격 힘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볼링공이 핀을 강하게 타격하거나 당구대 위에서 공들이 서로 길을 바꾸는 순간, 그리고 빙판 위에서 컬링 스톤들이 정교하게 부딪히는 모습들이 모두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이러한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수치로 계산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론들을 활용하면 충돌 전의 속도를 단서로 해서 충돌 후에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튕겨나갈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이죠. 이 짧은 순간의 마법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과정, 정말 설레지 않나요? 복잡해 보이는 충돌 문제도 딱 두 가지 핵심 도구만 있으면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것은 외부에서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충돌 전과 후에 전체 운동량의 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이죠. 두 번째 도구는 반발 계수입니다. 영어 알파벳 소문자 2로 표시하는데요. 물체가 부딪힌 후 얼마나 탄력 있게 튕겨나가는지를 결정하는 비율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이 두 가지 도구는 충돌 문제를 풀 때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단짝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원리들을 어떻게 공식에 대입하고 응용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떤 충돌 문제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충돌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정면 중심 충돌이 있어요. 이건 일직선상에서 두 물체가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히는 1차원적인 상황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개념이죠. 반면 오른쪽의 경사면 중심 충돌은 조금 더 복잡해요. 2차원 평면에서 비스듬하게 부딪히는 경우인데 당구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영상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면 중심 충돌의 원리를 완벽하게 해부해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 차원을 넓혀 경사면 충돌까지 마스터해 볼 거예요. 각 상황에서 운동량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좌표계를 활용해 분석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 테니 집중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트인 정면 중심 충돌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정면 중심 충돌은 모든 충돌 문제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1차원 선상에서 일어나는 이 단순한 부딪힘 속에 어떤 물리적 법칙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수식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본이 탄탄해야 나중에 나올 복잡한 경사면 충돌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수식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집중력을 최고조로 높여주세요. 충돌은 사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지만 이를 물리적으로 분석하면 총 5단계의 아주 정교한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두 물체가 서로 다가오는 접근 단계가 있고 부딪히는 순간 서로를 찌그러뜨리는 변형 충격량이 발생하죠. 그러다 두 물체의 속도가 일시적으로 같아지면서 가장 많이 찌그러지는 최대 변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원래 모양으로 회복하려는 성질 때문에 반발 충격량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멀어지는 분리 단계로 마무리됩니다. 척분 기호를 사용해 변형 충격량과 반발 충격량을 표시한 수식들이 보이시죠? 이 짧은 찰나의 물체는 찌그러졌다, 펴지는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 것이랍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충돌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무기인 선형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꺼내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수식을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물체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과 두 번째 물체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의 합은 충돌 후에 바뀐 속도들을 각각의 질량에 곱해 더한 값과 같습니다. 여기서 질량의 단위는
kg을 사용하고 속도는 m/s를 사용하죠. 이 두 값을 곱한 것이 바로 운동량이며 단위는 kgm/s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칙이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충돌에서 항상 완벽하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전체 운동량은 절대로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 든든한 법칙을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무기는 반발계수입니다. 반발계수 2의 정의는 상대 다가옴 속도에 대한 상대 멀어짐 속도의 비율이에요. 수식을 자세히 보세요. 분모에는 충돌 전 첫 번째 물체의 속도에서 두 번째 물체의 속도를 뺀 값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충돌 후 두 번째 물체의 속도에서 첫 번째 물체의 속도를 뺀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분자와 분모의 물체 번호 순서가 반대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순서를 헷갈리는 것이니 꼭 별표 3개 쳐두세요. 속도 차이의 비율인 만큼 반발계수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라는 특징도 있답니다. 이 공식만 정확히 써도 충돌 문제의 절반은 푼거나 다름없어요. 반발계수 값에 따라 충돌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먼저 반발계수가 1인 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하나도 손실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충돌은 반발계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비탄성 충돌이에요. 소음이나 열, 영구적인 변형 등으로 인해 운동에너지가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반발계수가 0인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두 물체가 부딪힌 후 튕겨나가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는 경우를 말해요. 진흙 덩어리가 벽에 착 달라붙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이 풀게 될 문제들에서 반발계수가 얼마로 주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돌의 양상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험 출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많은 대학생이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혼동해서 실수하곤 해요. 모든 충돌에서 선형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이야기가 달라요. 반발계수가 정확히 1인 완벽한 탄성 충돌이 아니라면 운동 에너지는 충돌 과정에서 열이나 소음, 물체의 변형 등으로 인해 반드시 소실됩니다. 따라서 충돌 문제에서 무턱대고 초기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가 같다는 공식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문제에서 특별히 탄성 충돌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러분을 빠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오직 운동량 보존과 반발계수 공식 이 두 가지만 믿고 가야 합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볼까요? 예제 5-10번입니다. 질량이 3kg인 원판 A가 오른쪽 방향으로 4m/s로 가고 있고 질량이 4kg인 원판 B가 왼쪽 방향으로 1m/s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왼쪽으로 가는 B의 속도는 -1m/s라고 부호를 꼭 붙여줘야 해요. 부호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반발계수는 0.5로 주어졌네요. 자, 이렇게 문제 상황을 시각화하고 주어진 조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모든 문제 풀이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도구들을 사용해 볼 준비가 되었나요? 첫 번째 도구인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A의 질량 3의 속도 4를 곱하고 B의 질량 4의 속도 -1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이것이 충돌 전 전체 운동량이죠. 이 값은 충돌 후 A의 질량 3의 나중 속도 VA-를 곱한 것과 B의 질량 4의 나중 속도 VB-를 곱한 것의 합과 같아야 해요. 좌변을 계산하면 12-4가 되어 8이 나옵니다. 따라서 8은 3VA- 더하기 4VB-라는 첫 번째 연립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반발계수라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도구인 반발계수 공식을 써봅시다. 반발계수 값 0.5는 분모에 충돌 전 속도 차이인 4--1을 넣고 분자에는 충돌 후 속도 차이인 VP-VA-를 넣습니다. 분모를 계산하면 5가 되는데 이걸 좌변으로 넘겨서 0.5와 곱해주면 2.5가 나오죠. 결국 2.5는 VP-VA-라는 두 번째 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식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는 VA-와 VP-를 구할 수 있는 완벽한 두 개의 식을 손에 넣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 풀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네요. 앞서 구한 1번 식과 2번 식을 연립해서 풀면
드디어 결과가 나옵니다. VA의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0.28m/s이고 VB의 나중 속도는 2.1m/s예요. 이 결과가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볼까요? A의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B와 부딪힌 후에 원래 가던 방향과 반대인 왼쪽으로 살짝 밀려났다는 뜻이에요. 반면 VB는 2.1이라는 양수값이 나왔으니 오른쪽으로 빠르게 튕겨 나갔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세운 수식이 실제 물리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을 지니면 역학이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연속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다뤄볼게요. 예제 5-11번입니다. 매끄러운 바닥에 공 A가 2m/s로 달려와 정지해 있던 공 B를 먼저 들이받아요. 그리고 튕겨나간 공 B가 옆에 있는 단단한 벽에 다시 한번 부딪히는 연쇄 충돌 상황이죠. 모든 공의 질량은 1kg으로 갖고 모든 상황에서의 반발 계수는 0.5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문제는 당황하지 말고 충돌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먼저 공들끼리의 충돌을 풀고 그 결과를 이용해 벽과의 충돌을 분석하는 식이죠. 차근차근 풀다 보면 어느새 정답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먼저 A와 B의 1차 충돌부터 살펴볼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0은 충돌 속도들의 합과 같아야 해요. 정리하면 두 속도의 합은 2라는 식을 얻죠. 다음으로 반발계수 0.5는 충돌 전 속도 차이 2분의 충돌 후 속도 차이 VB1 빼기 VA1입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의 1차 속도는 0.5m/s, B의 1차 속도는 1.5m/s가 나옵니다. A는 B를 밀어주고 속도가 줄어들었고 B는 A에게 에너지를 받아 오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네요. 이제 이 B가 벽에 부딪히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 봅시다. 여기서 벽과 충돌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꿀팁을 드릴게요. 벽은 질량이 무한대이고 속도가 0인 특수한 물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복잡한 식 필요 없이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반발계수 곱하기 처음 속도라는 공식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B가 벽에 부딪히기 전 속도가 1.5였고 반발계수가 0.5였으니 충돌 후 속도는 마이너스 0.5 곱하기 1.5를 해서 마이너스 0.75m/s가 됩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벽을 맞고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튕겨 나왔다는 걸 의미하죠. 벽 충돌 문제는 이 마법의 공식 하나로 정말 순식간에 풀 수 있어요. 꼭 암기해 두세요. 드디어 두 번째 파트, 경사면, 중심 충돌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1차원 선을 벗어나 2차원 평면에서의 비스듬한 충돌을 마스터해 볼 거예요. 축구공을 찰 때 정중앙이 아니라 옆면을 툭 치면 공이 옆으로 휘어나가듯이 현실의 많은 충돌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일어납니다. 차원이 하나 늘어났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리들을 조금 더 영리하게 사용하는 방법만 익히면 되거든요. 이제부터 방향을 분석하는 강력한 무기인 NT 좌표계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개념만 잡으면 2차원 충돌도 껌처럼 느껴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핏겨 맞는 2차원 충돌 문제를 쉽게 푸는 비법은 바로 축을 비트는 거예요. 이름하여 마법의 NT 좌표계죠. N 방향은 충돌선이라고 부르는데 두 공의 중심을 잇는 선이에요. 실제로 쾅하고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죠. 반면 T 방향은 접촉평면이라고 하며 충돌선의 수직인 선이에요. 물체가 스윽하고 미끄러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무리 복잡하게 날아오는 공들도 이렇게 N축과 T축으로 성분을 나눠서 분석하면 마치 1차원 문제 두 개를 푸는 것처럼 아주 단순해진답니다. 이 좌표계야말로 경사면 충돌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라고 할 수 있죠. N 방향과 T 방향에는 서로 다른 물리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먼저 N 방향은 우리가 파트 1에서 배웠던 정면 중심 충돌과 100% 똑같아요. 충격량이 발생하는 방향이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과 반발계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T 방향은 정말 신기해요. 이 방향으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 물체의 속도가 충돌 전후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즉, 충돌 전 속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충돌 후 속도에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 차이점만 명확히 이해해도 경사면 충돌 문제의 90%는 해결한 셈입니다.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경사면 충돌을 지배하는 4대 황금 공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N 방향으로는 두 물체의 전체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두 번째, N 방향으로 반발계수 공식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아주 쉬워요. 물체 A의 t 방향 속도는 충돌 전후가 같고 물체 B의 t 방향 속도도 전후가 같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미지수도 A와 B의 나중 속도 성분 총 4개이므로 수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 공식들은 경사면 충돌 문제를 푸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지도와 같아요. 눈에 익혀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세요. 실제 예제를 통해 4대 황금 공식을 써봅시다. 예제 5-12번이에요. 두공 A와 B가 비스듬하게 다가와 부딪히는 상황인데 충돌면의 기울기가 30도네요. A는 위에서 아래로 4m/s로 내려오고 있고 B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어요. 질량은 둘 다 1kg이고 반발 계수는 0.6입니다. 자,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n 방향과 t 방향으로 속도를 분해하는 작업부터 시작해볼까요? 삼각함수인 사인 30도와 코사인 30도를 활용할 시간입니다. 수학이 조금 쓰이지만 원리는 명확하니 겁먹지 마세요. 첫 번째 단계로 n 방향, 즉 충돌선 방향을 분석해보죠. A의 속도 4m/s와 B의 속도 2m/s를 n 축성분으로 분해하면 각각 -4 사인 30도와 2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이 성분들을 가지고 운동량, 보존식과 반발계수 식을 세우는 거예요. 수식을 풀어보면 A의 나중 n 방향 속도는 0.986m/s가 나오고 B는 -1.254m/s가 나옵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산은 넘었어요. 1차원 충돌 문제를 푼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다음은 훨씬 쉬운 t 방향 해석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계인 t 방향 해석입니다. 여기선 계산도 필요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t 방향 속도는 충돌 전후가 똑같거든요. A의 t 방향 성분인 -4 코사인 30도, 즉 -3.464를 그대로 결과값에 적어주세요. B의 t 방향 성분인 -2 사인 30도, 즉 -1도 그대로 폭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허무할 정도로 쉽죠? 하지만 이 속도 유지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실력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랍니다. 이제 n 방향과 t 방향의 모든 속도 성분을 손에 넣었으니 마지막 합체 단계만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 최종 속도 벡터 합성입니다. 우리가 n 방향과 t 방향으로 쪼개서 구했던 속도들을 다시 하나로 합칠 시간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속도의 크기는 n 성분의 제곱과 t 성분의 제곱을 더한 뒤 루트를 씌우면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A의 최종 속도는 3.602m/s, B의 최종 속도는 1.604m/s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부딪힌 공들이 각각 얼마나 빠른 속도로 튕겨나가는지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2차원 문제도 단계를 나누어 푸니 정말 논리적이고 깔끔하죠? 이제 진정한 실력자가 되기 위한 관문, 최종 보스 문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 문제는 포물선 운동으로 날아간 공이 벽에 비스듬히 맞고 튕겨나와 바닥에 떨어지는 아주 복잡한 복합 문제예요. 질량 0.1kg의 공을 1.2m 높이에서 45도 각도로 힘껏 던집니다. 벽까지의 거리는 4m이고 반발 계수는 0.6이네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배운 충돌 이론에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탄환 운동 지식까지 모두 총동원해야 풀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한 단계씩 정복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공이 벽에 닿는 순간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먼저 수평거리 4m를 가기 위해 필요한 시간 t를 구해봅시다. 수평속도 15코사인 45도에 t를 곱한 것이 4가 되어야 하니 시간은 0.377초가 걸리네요. 이 시간을 이용해 충돌 직전의 수직속도 vy를 구하면 6.908m/s가 나옵니다. 중력 가속도 9.81m/s 제곱을 고려한 계산이죠. 이제 우리는 충돌 직전 공의 전체 속도 크기와 입사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들고 벽과의 찰나의 충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벽과의 충돌 분석입니다. 벽이 수직으로 서 있으니 X축이 N 방향이 되고 Y축이 T 방향이 되겠죠? 앞서 배운 대로 T 방향인 수직 속도는 6.908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N 방향인 수평 속도는 아까 배운 마법의 공식 마이너스 반발계수 곱하기 처음 속도를 써서 -6.364m/s가 됩니다. 이제 이 두 성분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합치면 튕겨 나오는 속도는 9.394m/s, 나가는 각도는 47.335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벽을 맞고 튀어오르는
공의 새로운 비행 데이터가 완성되었네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다시 지면으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벽에 맞은 지점의 높이는 4.502m였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탄환 운동 공식에 대입해 바닥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 TS를 구하면 약 1.893초가 나옵니다. 이 시간 동안 공은 튕겨나온 수평 속도로 계속 날아갔겠죠? 최종적으로 벽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을 계산하면 12.05m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탄환 운동과 충돌이 결합된 아주 긴 여정이었지만 논리적인 단계를 밟으니 결국 해결할 수 있었죠?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이 문제까지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충돌의 고수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마스터 매트릭스로 정리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충돌선을 정확히 긋는 것이 2차원 문제의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T 방향 속도는 고민할 것 없이 폭사해서 붙여넣는다는 것, 반발 계수가 1이 아니라면 에너지 보존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주세요. 이 세 가지만 명심한다면 시험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공학적 상상력과 오늘 배운 논리적인 도구들이 만나 A+라는 결실을 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충돌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